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겨야 돼요. 예, 네. 기시다 총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건 무엇인지 주 고배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외교에는 그냥이라는 게 없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예정보다 엄청나게 빨리 온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뭐라고 일단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불과 50일 만에 다시 네. 도쿄에서 서울로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올해 초만 해도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불과 20%대였어요.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그런데 3월 16일 날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는 지지율이 오르더니 네. 보궐선거 또 지방선거 다 승리하고 이겼죠. 자민당.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50%대에 지금 지지율이 올라와 있거든요. 많이 올라왔네요. 굉장히 좋겠네. 높은 네. 수치입니다. 좋겠어요, 기시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5월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자기도 지역구입니다. G7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네. 아마 사전에 뭔가 포석을 가지고 가가지고 네. 한국하고 관계를 또 더욱더 개선시켜 나가고 그 과정에서 뭔가 G7에서 뭔가 모양새를 내가지고 지지율을 더 올리고 한 발짝 더 나가면 막 여름이나 가을쯤에 해산 총선거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둑으로 따지면 포석이고 축구로 따지면 빌드업이고 뭐 그런 건데 맞습니다. 윈윈까지는 저는 좋습니다만 기시다만을 위한 정상회담은 저는 못 견딥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52일 만에 오는 걸까? 제일 큰 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역시. 역시 예, 아까 후쿠시마 했던 오염수 얘기네. 방류. 예. 네. 이게 정말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저는 완전히 본질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사 문제,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는 정말로 이건 과거사 문제입니다. 역사인식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방류될 경우에 건강 주권이 침해되면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이것은 20대, 30대 뭐 주부층이라든지 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관심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사안이거든요. 예, 이게 이번에 의제로 오르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습니까? 다음 달에 IAEA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미 2021년 4월 달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오염수를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승인을 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 측 지금까지 나온 발언을 정확하면 빠르면 7월 달부터 불과 2달 후입니다. 언제든지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IAEA를 뭐 존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해지는데요, 그러면? IAEA가 지금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만은 지금은 IAEA는 전체적으로 일본을 지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죠? 네, 지금까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방류에도 문제가 없다는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경우에는 네. 일본은 그걸 뒷배로 해가지고 방류할 수도 있는데 그걸 직접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수산업 종사자고.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더 나가서 반대해야 되는 후쿠시마 수산물도 좀 받아주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가능성은. 그거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도쿄에서 정상회담 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멍게 같은 것을 생산해내는데 후쿠시마 근처에서 이걸 한국에서 수입해달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일본 측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의제 삼아가지고 절대 방류는 안 된다. 반대해야죠? 반대해야 되는 거죠. 네, 안 조건 된다고 없는 해야 반대. 되는데.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은 지금 중국, 대만, 한국, 홍콩, 마카오 다 지금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납득할 때까지 네. 이것은 그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일본이 방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후쿠시마 수산물도 우리는 지금 당장으로는 수입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뜯어보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참 난감하게. 이게 어려운 자리군요, 이 자리가. 예.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이걸 뭘 또 체크하러 와요? 일본의 이제 주요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한국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3자 변제로 한국이 셀프 배상하는 걸로 일단은 약속을 했고 네. 그리고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않겠다고 약속했기 얘기했잖아요. 때문에 예.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체크하고 싶다. 거기에 대해서 약속이 이행되도록 요청하겠다라는 것은 일본 언론에 나온 바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조금 뭔가 이게 주객이 전도된 입장이고 약간 모욕적인데요. 약간 이것은 좀 불쾌하죠. 네. 윤 대통령으로서는 통 큰 양보라는 것이고 네. 정치적인 외교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체크하겠다? 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체크 그러면 하더라도 강제 동원 자체에 대해서 인정이라도 좀 하라고 전화해 줄 수 없습니까? 일본은 외무성에서는 절대 1910년 합법인 것이고 강제동원
일본이 없었고 한반도는 일본이 식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동원 체제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더구나 기시다 총리는 이미 아베 내각 하에서 외무대신을 5년간 했어요. 외무성하고 거의 정신적으로는 저는 일체되어 있다고 네. 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죄라든지 보상은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측에서 기대하는 만큼. 예를 들면 제대로 하려면 피해자들 찾아뵙고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런 것은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고 적어도 일부 진전된 어떤 일본의 진정성 담긴 어떤 반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범 기업들의 이런 그 기금 참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일반적으로는 아마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나오고 아, 이거 있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자, 네. 사죄. 아, 왜 이렇게 작아요, 이건 또.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사제가 예를 들면 이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라고 하고 있는데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1998년이고 올해가 25주년인데 25년 전에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한반도에 끼친 다대한 손해, 고통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 반성이 있었어요. 네. 98년이면 그때 우리가 IMF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아쉬울 때인데도 일본 정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양자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네. 분명히 피해자들이 있고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 또는 통절한 사죄, 반성 이런 것들이 나와야 네. 그래야 우리가 진정성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좀 기대하고는 싶습니다만. 네. 아, 그러면 이번에는 표현적으로 사과, 뭐 반성 이런 단어 정도만 나와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끌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뭐 그것은 조금 더 진일보됐다. 진일보됐다. 적어도 도쿄보다는 서울이 그래도 낫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미국이요? 미국이 여기서 왜 나오죠? 아, 미국은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 모든 대부분의 사안의 배후에는 항상 미국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도 저는 미국이 있다고 보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우리가 핵 협의체를 한미 간에 어떤 플랫폼을 만들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전이 됐기 때문에 일본은 또 여기서 빠질 수 없죠. 일본은 여기 반드시 들어가 가지고 아마도 저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5월 19일 날부터 열리는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미 확정이 됐거든요. 그리 가는 전 단계, 중간 단계 정도가 아닌가.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잇는 한일 준동맹 체제로 어떤 안보 협력의 체제가 일단 완성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뭐 설마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개념의 한미일은 아니겠죠? 아, 그건 정말 곤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대북 억지력에 강력한 어떤 기제가 생겨나는 것이니까 그건 긍정적입니다만 일본 내에서도 말하자면 북한이 핵을 미사일 발사할 경우에는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지금 공언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공이 많아진 겁니다. 네. 동북아 문제를 관리하는 또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앞장을 서야 되는 것보다는 뒤에서 유사시에는 이쪽도 공격할 수 있다는 쪽이 우리도 있는 것이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 거거든요. 네. 북한은 거기에 반발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매일처럼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갈등이 고조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가더라도 북한이라든지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게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좀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네.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짧게 이번 정상회담 앞두고 꼭 챙겨야 할 점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뭐 처음에 나왔던 건데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된다. 아, 조건 없는 반대. 예, 이건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아, 명쾌하십니다. 양기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